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2025년 AI 열풍 덕분에 많은 기술주들이 뭐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유독 아마존 주가는 좀 잠잠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좀 의화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가 전자상거래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또 기술주 전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이 가진 진짜 힘은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동안 주가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가장 궁금한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왜 아마존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헐헐 날지 못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관세 문제랑 기술주 고평가 논란, 이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우려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관세 문제는요, 아마존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전자상거래. 여기에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 있죠. 중국 같은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상품 판매 비중이 적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더불어서 기술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아마존 역시 좀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뭐랄까, 순수 소프트웨어나 AI 기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실물 경제랑 연관이 깊다 보니까 네, 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전자상거래라는 그 실물 기반 비즈니스가 크다 보니까 외부 환경 변수에 더 민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마존 하면 딱 떠오르는 강력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성곽, 해자라고 불리는 강력한 경쟁 우위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해자요. 그건 이제 워렌 버핏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인데요. 성 주위에 이렇게 연못을 파놓잖아요. 그것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뜻합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이 해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주 뚜렷하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 압도적인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com이죠. 정말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상품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라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구독 서비스가 딱 결합되죠. 맞습니다. 프라임은 단순히 빠른 무료 배송 혜택만 주는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프라임 비디오, 뮤직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접근권, 또 각종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면서요. 고객들을 아마존 생태계 안에 아주 강력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프라임에 가입하면 사실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잠금 효과, 락인 효과라고 하죠. 락인 효과.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걸 넘어서 편리함이랑 다양한 부가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거군요. 여기에 또 아마존이 직접 구축한 그 광범위한 물류 및 배송 네트워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건 정말 다른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자체 비행기, 트럭, 심지어는 배송 로봇까지 동원하는 그런 물류 인프라는요, 어마어마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어야만 구축이 가능한 그런 강력한 진입장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 프라임 서비스,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아마존의 강력한 해자를 이루는 핵심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십 년간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그 기둥들이 정말 단단해 보이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강력한 해자를 가진 아마존도 몇 년 전에 그 고금리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업이 주춤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때 아마존이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마존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내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비용 구조 혁신과 AI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요가 급증했었잖아요. 그때 맞춰서 과도하게 확장했던 물류센터나 인력을 좀 재조정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동시에 AI를 활용해서 물류창고 운영을 최적화하고 배송 경로를 효율화하고 심지어는 지역별 상품 수요를 예측해서 재고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등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 운영 방식 자체를 더 스마트하게 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와,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뭐 신기술 도입 차원이 아니라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그 전자상거래와 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거군요. 그 효과는 그럼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익률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 노력과 AI를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아마존의 수익성 개선에 꾸준히 기여할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어쩌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있죠.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입니다. 사실 아마존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더욱 주목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AWS는 현재 아마존의 가장 확실한 수익 엔진이자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는 지위 자체가 엄청난 강점인데 AI 시대를 맞아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AWS가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와 도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연산에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칩은 물론이고요. AWS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인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은 AI 칩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챗 GPT 같은 AI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데 이런 LLM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그냥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이런 거군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배경이 AI 고객 유치에도 당연히 유리하겠네요. 매우 유리하죠.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AWS의 A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AWS의 연간 매출 추정치, Annualized Revenue Run Rate가 1,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건 AI 관련 작업부와 워크로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이 추세라면 AWS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강력한 해자, 내부적인 효율성 개선 노력, 그리고 AWS라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아마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던 그 관세 문제는 좀 해소될 기미가 보이나요? 아마존 경영진은 최근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면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감소나 눈에 띄는 가격 인상 현상 이런 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고객들은 다른 대안을 찾거나 가격 비교를 통해서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물론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향후 실적 발표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시장에 확인된다면 투자자들의 우려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아마존의 펀더멘털 개선 노력과 AWS의 성장이 확인된다면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다시 보게 될 수 있겠군요. 특히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마존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 그러니까 포화대 PE 기준으로 약 3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50배를 훌쩍 넘었거든요. 와, 50배에서 32배면 상당히 낮아진 거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간단히 말해서 2년 전보다 아마존의 미래 이익 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훨씬 저렴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주가에 대한 부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죠. 기업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은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다른 투자 흐름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미 많이 오른 다른 기술주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아마존으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에서는 종종 주도주가 바뀌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특정 섹터나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투자자들은 이익을 확정하고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기초 체력이 튼튼한 다른 우량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죠. 현재 아마존의 상황, 즉 강력한 펀더멘털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순환매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AI나 다른 기술 테마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다음 투자처로 아마존을 주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해보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프라임이라는 견고한 해자를 바탕으로 비용 절감과 AI를 통한 내두 혁신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클라우드와 AI 시장을 선도하는 AWS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거군요. 관세 우려나 밸류에이션 부담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상태고요. 맞습니다. 물론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마존은 향후 1년간 충분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미미하고 AWS의 성장이 지속되며 비용 효율화 효과가 꾸준히 실적에 반영된다면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마존은 참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소비재 유통기업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첨단 기술, 특히 클라우드와 AI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 기업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뭐랄까, 소비자의 지갑과 기업의 IT 인프라, 라는 현대경제 두 핵심축 모두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독특한 포지션이네요. 소비자와 기업 양쪽 모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라니 앞으로 1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이 두 가지 강력한 정체성 사이에서 아마존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또 시장은 그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 거인이 어떤 춤을 출지 그것이 앞으로 1년 우리가 아마존을 바라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아마존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